안녕하세요. 혹시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기록이 왜 이렇게 안 늘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요. 여러분의 다음 달리기는 진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어떠세요?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특히 우리 런닝이라고 하죠. 막 달리기 시작한 분들이 정말 흔하게 겪는 신호거든요.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제가 그 문제들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. 달리기 어떻게 시작해야 올바르게 시작하는 걸까요? 사실 모든 러너가 마주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바로 이 시작이거든요.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,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여러분,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뭐 비싼 스마트워치나 화려한 옷? 아니에요. 바로 신발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우리가 달릴 때 말이죠. 무릎이 받는 충격이 자기 체중의 무려 3배에서 4배에 달한대요. 정말 엄청나죠? 이 어마어마한 충격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막이 바로 제대로 된 러닝화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표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이게 진짜 간단해 보여도 핵심이에요. 먼저 자기 발을 한번 보세요. 혹시 아치가 좀 낮아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무너지는 편인가요? 우리가 이걸 관회전, 흔히 평발이라고 부르죠. 이런 분들은 발목을 딱 잡아주는 안정화를 신으셔야 해요. 반대로 아치가 정상적인 중립발이다 하시는 분들은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쿠션화가 제격이고요. 와,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부상 위험을 절반은 줄일 수 있다니까요. 자, 두 번째 주제입니다.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. 이제 그냥 취미로 달리는 사람과 정말 선수처럼 달리는 사람을 가르는 일종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그게 뭐냐? 바로 우리 몸의 엔진을 만들고 또 갑옷을 입히는 것,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1km를 달릴 때마다 거의 800번에서 1000번 정도 땅을 박차고 나갑니다. 그때마다 한쪽 발로 자기 체중의 몇 배나 되는 무게를 버텨내야 하는 거죠.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강도 운동이거든요. 근력 운동은 바로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몸, 그러니까 러너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하고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이 5가지, 스쿼트, 런지, 플랭크, 다들 아시는 거죠? 이런 기본적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일주일에 딱 2번,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보세요. 부상 위험은 확 줄어들고 달리기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런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.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.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면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많이 가요. 그런데 여기서 상체를 살짝만 앞으로 숙여보세요. 그러면 타겟이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, 햄스트링으로 확 바뀝니다. 이 작은 자세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거죠.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? 이렇게 목표에 맞춰서 운동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하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. 사실 러너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죠. 바로 부상입니다.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흔히 겪는 부상들이 뭔지 정확히 알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이름부터가 러너슨이에요. 달리는 사람의 무릎이란 뜻이죠. 그만큼 흔하다는 얘긴데요. 이게 왜 생기냐면 아직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 충격이 전부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. 혹시 달리고 나서 무릎 앞쪽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린다? 그럼 거의 이 러너슨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족저근 막염. 이것도 정말 대표적인 과사형 부상이죠. 발바닥이 계속 땅에 부딪히는 충격이 쌓이고 쌓여서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디딜 때 발뒤꿈치에서 찌릿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죠.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아픈 부상들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이제 문제만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부상 없이 튼튼하게 달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숫자 10%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바로 10%의 법칙이라는 건데요. 아주 간단해요. 갑자기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. 일주일에 달리는 총거리를 지난주보다 절대 10% 이상 늘리지 않는 겁니다. 우리 몸이 늘어난 거리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.
과사용 부상을 막는데 이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. 그리고 스트레칭.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,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달리기 전이 아니라 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. 달리기 전에는 가볍게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고 나서 이렇게 뭉치고 긴장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쭉쭉 늘려주는 게 회복에도 훨씬 좋고 근육통을 줄이는데도 정말 효과적이에요. 자, 5번째입니다. 이제 나는 5km 완주가 목표야. 또는 10km 대회에 나갈 거야.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 주세요. 열심히 훈련한 만큼 웃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필승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.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우리 몸에 연료를 가득 채워야겠죠. 그래서 카보로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로딩, 즉 꽉 채워넣는 건데요.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에 기름 만땅 채우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대회 날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가끔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며칠간 탄수화물 아예 끊었다가 확 먹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. 우리 같은 1번 러너들한테는 오히려 컨디션을 망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. 그 대신에 대회 한 3, 4일 전부터 평소 식단에서 밥이나 파스타, 감자 같은 탄수화물 비중을 서서히 늘려주는 것. 이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자, 그리고 대회 당일에는 이 3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지켜주세요. 첫째, 무조건 느리게 시작하세요. 초반에 흥분해서 오버페이스 하는 게 가장 흔한 실수거든요. 둘째, 절대 새로운 걸 시도하지 마세요. 새 신발, 안 먹어본 음식, 절대 금물입니다. 마지막으로,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겁니다. 기억하세요.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. 네, 오늘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달리기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동이다. 그냥 무작정 열심히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진짜 좋은 러너는 자기 몸의 소리를 듣고 똑똑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. 당장 내일, 아니 오늘 저녁 달리기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? 신발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본다거나 달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추가한다거나 말이죠.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러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